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을사일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고요. 시작할게요. 을사일주 성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을사일주 도시의 바람의 형상이에요. 사화가 번화가 다운타운 개념의 이 작은 단위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형상에 물상에 이 도시가 들어갔다. 그런다면 일단 사람이 도시적이죠. 세련됐어요. 용모도 준사고요. 그럼 어느 분께서 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근데 사실 사주로 올 때 저는 누가 아닌데요 그러시면 네 그대 말이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주가 뭐라고 한 사람의 운명을 칼처럼 긋겠어요. 그런데 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용모가 괜찮아요. 저는 오징어예요. 그러셔도 이번만큼은 저는 자존감이 좀 낮으시군요. 이렇게 응수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우리 을사 그대의 용모가 괜찮은 걸로 가볼까요? 그리고 천간 을목도 지지사화도 다 역마죠. 을목은 바람의 형상으로 역마라고 하고요. 바람을 누가 묶어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이동의 기운을 많이 가지는구나. 또 사화가 상관으로 앉아있으니까 임기응변이 좋고 표현력도 좋은 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감정적인 기복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여튼 기본 목화의 기운이라서 밝고 명랑하다가 가끔씩 욱이 터지는 거죠. 을사는 관계학관이다. 관계학관은 공부운이기도 하고 관에서 승진승급이 좋은 거예요. 금여 품위가 있구나. 고란 외롭다. 고란은 주로 여명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체 도화 매우 사교적이고 머리가 좋구나.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거죠. 곡각 기억력 좋은데 예민하고 그런데 좀 잘 다치는 거고요. 또 천라지망 천라지망은 뭐든 수성이에요. 관제, 구설, 창업, 확장 모두 낮은 자세로 견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장간 보도록 할게요. 무경병이죠. 식재관이고요. 좌법으로 걸록, 장생, 걸록이고요. 좌법은 지장간의 천간이 일지와 만나서 어떤 12운성을 만드냐인 것인데 좋은 글자들이 붙은 거예요. 을목이 이를 컨트롤할 능력이 된다 그런다면 인성 비겁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면 식재관을 잘 취할 수가 있겠죠. 일주의 12운성은 목욕이에요. 을사가 상관의 목욕이죠. 진정한 목욕 도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인정욕구 강하고 순발력이 좋고 주변을 밝게 하고 품위도 있고요. 일도 잘하고요. 그게 도화 상관 목욕이죠. 여기에 좀 자칫 일관성이 약할 수는 있는데 좀 왔다 갔다 변동 변화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공망 보도록 할게요. 임묘고요. 자공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공망,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을사가 장점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이 감정적인 컨트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 탓, 내 탓 이런 게 좀 있고 또 불평, 컴플레인. 나는 왜 이런가? 뭐 이런 스스로를 좀 달달 볶는 게 있어요. 그게 자공, 일간이 공망으로 들어올 때 발현되는 성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화가 있으면 머리가 아주 좋아요. 행운에서 또는 대운에서 인성이, 수기운이, 특히 정인이 초반에 잘 들어왔단다면 세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진득하게 공부로 가기가 좀 어려운 면모가 있어요. 여튼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말도 좀 하면 좋고요.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업상이 좋구나. 뭐가 있냐 하면 언론, 교육, 서비스, 감정, 노동 분야, 예술, 기회, 예술성이 좋고요. 그래서 디자인, 영업, 홍보, 광고에도 많고요. 움직임이 있는 이런 일주니까 무역, 여행도 있고 또 상관, 목표가 생기면 승부욕도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을사일주 오각형의 십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는 일간을 기준한 것이고요. 목기운을 필두로 시계 방향으로 화토, 금수로 배치하시면 되고요. 을사니까 목기운, 화기운의 을사를 배치하시고요. 여기에 을사일주니까 일간은 을목은 목기운에 사화 식상은 화기운에 두면 되겠죠. 목기운, 화기운에 배치니까 올라가는 기운이구나. 내가 드러나야 되는구나. 표현력이 좋구나 알 수가 있겠죠. 지장간 볼게요. 무경병이고요.
정제, 정관, 상관이죠. 정제, 정관은 걸록, 장생으로 앉아 있고요. 상관은 걸록이고요. 식재관이 그래서 반듯하고 품위가 있고 다정다감하고 젠틀한 거예요. 표현력도 좋고 인정도 많고 그런데 상관인 거죠. 그래서 한번 욱이 터지면 기분이 나쁘면 두 수를 못 보고 왁 터지는 거예요. 난 뒤끝없다. 그게 상관의 걸록이죠. 앞에 사람은 이미 말로 죽어 있는데 말이에요. 을사는 순수하고 인정은 많은데 이 자기 감정, 내 기준에 움직일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스레 별일 아닌데 승부욕이 터지고 말이 매섭고 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목화니까 후회도 빠르고요. 기분파가 어느 면에선 불리하게 이럴 때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잘하다가 한번 실수로 점수 까먹을 여지가 높은 거죠. 자, 식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 병화가 일지 사화를 보면 걸록이라고 하는데요. 병화, 걸록좌, 목욕이라고 하고요. 여명에게는 자식인데 자식은 걸록이니까 물론 좋은 거죠. 자식의 운이 괜찮다. 다만 목욕으로 기결되니까 멋, 가오, 도화의 기운이구나. 너무 조용한 업상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는 업상은 안 맞구나. 이건 당주 을사일주도 포함이지만 자식도 그런 거예요. 실용학문, 직업과 관련한 업상을 시키는 것이 좋은 거죠. 여명에게 자식은요. 이름, 표현력, 행동력도 걸록이고 목욕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 볼게요. 재성은 걸록좌, 목욕이니 남녀 모두 아버지, 남명에게는 부인이죠. 이 해당되는 육친이 걸록의 기운, 아주 반듯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목욕에 앉아있으니 드러내고 싶고 튀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아버지라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는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가정의 축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부인도 좋은 부인인데 목욕이니까 조신한 부인, 뭐 뒤에서 저는 몰라요. 서방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활달하고 밝은 부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관성도 경금은 장생이죠. 만약 신금이 사주원국 어딘가에 있다 그런다면 12운성 4가 되니까 관성의 역할이 좀 쪼그라들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지장간은 경금이고 장생이니까요. 장생이 좌 목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반듯한 직장이고 남명에게 자식도 여명에게 남편도 모두 장생. 반듯한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장생이 그런데 약간 수동적인 의미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좋겠구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더 잘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목욕인 거죠. 이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안정적인 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기획하고 홍보하는 업에 있다 그런다면 아주 금상첨화구나. 장생이니까 반듯하고 점잖고 품위가 있겠죠. 다만 목욕으로 기결되니까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점잖고 품위가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좀 가족은 알겠죠. 아, 실속이 좀 약하구나. 밖에서만 호인이구나. 이런 것들요. 을사일주처럼 상관을 깔고 있어요. 그럼 식신도 그런 기운이긴 한데 상관이 조금 더 심하죠. 여튼 상관을 끼고 있다 그런다면 상관경관이라고 해요. 상관이 정관을 깨려고 드는 거죠. 언제? 자식을 낳고 나면. 그러니까 여명 입장에서는 을사일주는 웬만해선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리 녹록지 않은 거예요. 겉에서는 아주 남편이 훌륭하죠. 그런데 안에서는 관계가 그리 하하호호하지 않는 거예요. 안과 밖의 온도차가 다르구나. 여명의 을사일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남명의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상관경관이니까 자식과 관계성에서 아주 돈독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당연히 맥이 비슷한 거예요. 상관경관이니까 직업의 변동, 변화, 이동이 좀 잦을 수가 있다. 진득하게 한자리에 있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수기운 인성할게요. 수기운은 지장간에 없으니까 인종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천간의 임수와 개수를 끌어와서 일지와의 12운성 관계로 보는 거죠. 절태로 오는 거예요. 절태가 인종, 종한다. 어디로? 목욕으로. 인성은 남녀 모두 엄마, 문서, 시험, 공부예요. 공부가 절태로 오니까 공부가 잘 안 풀려. 목욕으로 기결돼요. 그러니 노는 게 좋고 일관성이 약하고 공부로 승부하기에는 을사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운에서 초년에 좀 잘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을사가 머리가 참
총명하거든요. 못하는 게 없고. 어쩌면 그게 좀 발목을 잡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는 거. 여튼 만약에 자녀분이 공부를 잘한다 한다면 대운을 잘 보시고 지구력이 좀 약해지려 하면 응원을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대운, 세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럼 처음부터 하고 싶은 거 시키는 게 가장 짱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비겁은 어때요? 을목일간 자신이고 일주의 목욕 그대로 쓰는 거죠. 지장간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 편은 인성 비겁이죠. 신강해야 을사가 그래서 이 지장간 식재관을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원국에 임비가 어떻게 들어와 있나 이런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공망이 인묘로 되어 있어요. 서두에 자아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밝은 이 외적인 이미지에 비해서 감정적인 롤러코스터가 있고 또 짜증, 염세, 부정적인 감정 등이 자공으로 스스로 공망에서 도출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화한 오각형의 이미지를 글로 푼 거예요. 지장간이 어디에 있는지 12운성과 지장간의 관계성을 잘 보시면 통변이 쉬워지겠죠. 또 일간 기준에서 오행을 풀었을 때 목화 토금수가 나오고 또 각 오행별 12운성은 무엇일까 또 오행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입해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형제, 동료의 운은 약하고 공부는 진득함이 약하고 또 음덕, 조상덕, 부모덕이라는 이 부분도 좀 약하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사주는요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럼 어느 분들은 이 노선을 선택하실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잘하는 부분을 더 파고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건 본인이 각자 선택할 문제예요. 각자의 인생관, 세계관, 또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요. 자, 12운성, 12신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 12운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에요. 이것은 을사일주니까 사화가 낀 삼합, 사유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을목일간, 천간의 합은 을경합금이고 천간의 충은 을신충이죠.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관성의 합이라서 좋은 점이 있긴 해요. 여명 입장에선 남자라든지 또는 남녀 모두 직장명에서 우세할 수가 있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목이 경금을 만나서 금기운을 발현한다는 것은 내가 좀 휘둘릴 수 있다. 수동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일지의 충돌은 파란 스파크로 표현을 했고요. 파란 스파크 안에서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사화 동착, 그리고 사신파, 사해충, 사술, 원진, 기문, 그리고 인사형, 진사, 천라, 지망이죠. 12신살은 시기, 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12운성은 실행,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좀 불리하더라도 그 안에 실행, 상황이 괜찮단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죠.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과 12운성을 같이 보면서 표시한 것인데요. 파란 스파크와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는 거죠. 빨간 동그라미 뭐가 있냐?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이러한 복합적인 결과물의 조심이고요. 충형 파해가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 을목에게 유금은 천간의 신금만큼이나 불안한 존재예요. 절로 들어오는 거죠. 상황이 자꾸만 끊어질 수 있다. 신금, 을사일주 남명에게 신금은 고신살이라고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음을 좀 그렇게 가지는 살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외롭고 누가 좀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망신의 태로 들어오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눈치를 주면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신합이기도 하지만 사신파라서 파 깨지는 거죠. 망신당하기 십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수, 사해충, 움직이는데 사인 거예요. 사는 죽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죠. 역마, 움직이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건강, 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술토, 사술, 원진, 귀문, 반환이라서 재물적 관점 또는 출세적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 배우자 이성 갈등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가만서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인사형, 겁살인데 제왕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제왕이라서 내가 난대의 기운이라서 더 많이 왕창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심히 소심히 행동 결정하셔야 되세요.
진토, 진사라망이죠. 천살 관대예요. 관대는 아직 여물지 않은 사회 초년생 같은 기운이에요. 연륜이 약해. 천살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오니까 앞에 있는 임목, 묘목, 연도에 자칫 경거망동하면 진토의 왕창 그래요.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럼 파란 스파크가 있는 사화는 뭘까요? 사화 지살 목욕인데요. 상간의 목욕이고 동착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리하긴 해요. 그러나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대책 없이 그만두고 또 남편과 확 잘라버리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 패턴만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거예요. 상관은 쓰기 나름이죠. 내가 마인드 컨트롤 만 잘한다면 괜찮고요. 다만 사화가 해수와 충돌하거나 또는 사화가 행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운기가 온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동착이 2배로 오니까 좀 불리해지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방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느 방향 조심해야 될까요? 빨간 동그라미죠. 사주는 조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유금 정서 9시 방향, 신금 남서 8시 방향, 해수 북서 11시 방향, 임목 동북 2시 방향, 진토 남동 4시 방향이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사, 이직, 금고 두는 자리, 격리 앉히는 자리, 또 학교 방향 다 참고해서 조심하시는 거죠. 여긴만 피해도 괜찮죠. 그런데 제가 술토는 안 했죠. 술토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재물적인 관점으로는 괜찮고요. 뭐 집 사러 간다든지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북서 10시 방향이죠. 그런데 육친적인 관점, 배우자, 아버지 등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신에게 기도하는 방향, 자수, 정북 방향, 12시 방향이죠. 남서 7시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수 방향은 육해의 병이니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굳이 자수 방향으로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변화와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방향, 진토, 남동 4시 방향이죠. 제사의 기준은 세대주 또는 장손이냐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화, 연살 장생이네 방향 괜찮죠? 그리고 또 미토, 월살 양이네 좀 더디고 잘 안 풀리는 듯 해도 먹을 게 나오는 거죠. 이 방향 괜찮아요. 귀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묘목, 3시 방향 제살 걸록인 거예요. 꼼꼼히 비교 분석하시면 또 득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사일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 제사 지내는 분은 지내시고 또 안 지내시는 분은 안 지내시고 고향 가시는 분은 가시고 또 안 가시는 분은 안 가고 요즘은 좀 획일화되지 않고 편해진 것 같아요. 여튼 충전 잘 하시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상 입장에서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또는 어디에 있든 그분들이 봤을 때 후손들이 자기를 좀 생각해주고 추억해주고 이게 꼭 명절이 아니라도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후손들이 마음이 편해야 조상도 편한 거지 후손이 지지고 볶는데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노 코멘트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요즘 너무 손이 좀 근질근질한데 시간이 잘 안 나서 이럴 때 그렸으면 딱 좋겠는데 그건 이번에도 시간상 좀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미뤄둔 책을 좀 읽으려고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명절에 너무 많이 드셔서 포화 상태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저도 연휴 동안 준비 잘해서 다시 잘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